네, 강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하루 종일 차분하게 근신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또 드레스 코드가 다들 검정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족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서도 배움의 열정을 또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오신 선생님들과 또 강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명희 선생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 방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이명희 선생님께서 교실 밖 진짜 세상과 통하는 실생활 연계 수업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시작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주제는 교실 밖 진짜 세상과 통하는 실생활 연계 수업이고요. 네, 저는 방화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명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기업들이 있는데 혹시 이 기업들의 좀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여기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 선호하는 회사다? 아, 선호하는 회사, 그쵸. 모두? 어쨌든 꿈에 그리는 그런 직장들이죠. 네. 네, 근데, 아닙니다. 좋은 어, 시도였지만 아닙니다. 혹시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또 다른 선생님 아실까요? 우리 조영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유니콘 기업들? 아, 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바로 늦게 이제 시작을 했지만 그 음, 전통적인 회사를 단숨에 앞지르고 그런 큰 회사가 된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05년이고 쿠팡이 2010년 그리고 카카오가 다음이랑 합병해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이고 구글도 이제 약 20년 정도 된 회사여서 그렇게 전통이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런 전통적인 뭐 토요타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던 그 신세계 막 이런 유통 기업들을 단숨에 이제 제치고 이렇게 회사가 우뚝 솟은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을 보고 정말 우리가 미래 역량, 뭐 미래 역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 진짜 미래 시대를 읽고 거기에 발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큰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체감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그런 연공서열에 의한 그런 경영이 아니라 정말 쇄신의 아이콘,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잘 읽고 트렌드를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영진들로 다 교체를 했죠. 그래서 2022년 8월 달 기사인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었던 그런 팀장급들이 하루아침에 정말 팀원이 되고 MZ 세대들이 팀장이 됐다. 그래서 좀 뭔가 말이 많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시대가 능력, 그리고 뭔가 미래의 시대를 잘 읽고 그걸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지다 보니까 교육에서 역시 이런 미래 역량을 강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좀 진부한 학교가 되었지만 이 학교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정말 되게 놀라웠죠. 왜냐하면 이제 미네르바 프로젝트라는 기업이 세운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네르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서는 명문대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일을 시키려고 해봤더니 막상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기업이 당면한 그런 문제 해결을 잘 못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아, 이럴 바에는 우리들이 직접 학교를 세워서 뭔가 정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를 직접 기르겠다 해서 이제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세운 학교였죠. 그래서 이제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해진 캠퍼스 없이 여러 나라를 돌면서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 실생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학교 학생들이 네이버와 협업을 해서 평창 올림픽 기간에 여행자를 위한 그런 지도를 만들고 실제로 그 앱이 서비스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학교가 조금 열기가 식었는데 그 이유는 이런 학교의 이 모델을 스탠포드나 기존에 있던 뭐 하버드나 이런 데서 다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열기는 식었다고 하지만 이런 학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좀 큰 충격이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워낙 미래 역량, 정말 미래를 잘 내다보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공립고등학교 중에서 미국에서 항상 평가를 1위를 받는 그런 학교인데 더 이상 학생들을 이런 정형화된 점수로 선발하지 않고 입학시험을 폐지를 확정하고 이제 전체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코넬 대학교나 다트머스 대학 그리고 시카고 대학 역시 SAT로 학생을 선발했더니 미래 역량을 주도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잘 선발하지 못한다 해서 이제 SAT 점수를 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래 교육을 가장 잘하는 학교로 알려진 학교가 카이스트인데 이 카이스트 역시 학생들이 본인들의 전공 지식을 잘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뭐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을 이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2년 기사를 보면 이 4명의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여성들의 그런 생리대에 있는 그런 화학 물질로 인한 건강 문제 이것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창업 1년 만에 되게 승승장구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카이스트는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명문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을 뽑았는데 막상 구글이 당면한 그런 문제 해결을 잘 하지 못하고 세상을 읽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니까 재교육하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이럴 바엔 우리가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이제 개설해서 그것을 수료한 사람들을 좀 채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글 커리어 자격증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이수한 다음에 자격증을 따게 되면 4년제 대학 졸업장과 동급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 역시 내가 비싼 비용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일 바에는 구글에서 제시한 이런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따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을 나노학위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넷플릭스 역시 실생활 문제 해결을 되게 잘한 기업으로 항상 손꼽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DVD 사업을 하는 그런 작은 회사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 사회를 잘 읽고 처음으로 그런 컨텐츠를 이렇게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구독 서비스라는 거를 최초로 이제 제안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최초로 이제 생각을 해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한 기업으로서 항상 이제 대두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이렇게 실생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라는 정해지지 않은 그런 기술, 그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했느냐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항상 주가를 올리고 있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범죄 검거에 활용한 사례이고 한참 바쁜 손흥민 선수의 AI를 만들어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이용한 이제 에이전시에선 다양한 더 많은 수입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고 그리고 이것은 AI를 이제 시를 쓰는데 활용한 사례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느냐 이 아이디어는 저마다 다르고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업의 그런 뭔가 생사가 갈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실생활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는 눈,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교과, 그리고 또는 개인적인 기타 지식, 그리고 여기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해서 결국은 실생활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교육이 이런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협업 및 소통 능력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최대한 이런 경험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그 사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가까운 학교의 문제를 아이들과 직접 해결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 급식실의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급식을 먹고 이렇게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걸 알아요. 본인이 흘렸다는 걸. 근데 지나치고 그냥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먹은 책상에 음식이 많이 흘려져 있는데 그냥 이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가죠. 그래서 저희 학급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직접 해결해보자, 개선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건 캠페인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거 다 좀 센스 있게 아이들이 생각한 문구인데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붙이고요. 그리고 이런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반에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메인은 사실 이 세 번째였어요. 흘린 음식물을 지우면 칭찬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창한 것은 아니고 티처블 머신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었던 건데 흘린 음식을 휴지로 집어 쓰레기통으로 고고 쓰레기통 옆에다가 이제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설치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휴지를 인증하면 그 노트북에서 뭐 너 때문에 급식실이 깨끗해졌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을 해주는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이렇게 인증해서 칭찬을 받은 친구들에게는 하리보를 이렇게 주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꽤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치워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일단 그리고 저희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나서 정말 이제 음식물 안 치우는 학생들은 없어졌기 때문에 꽤 그래도 유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근처에 되게 다양한 기관이 많은데요. 그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면 보다 생생한 실생활 수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국어 교과서인데 우주호텔이라는 문학 작품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여기 폐지를 주우면서 홀로 사시는 노인분이 계신데 여기에 어떤 초등학생이 이사를 오게 되고 이 초등학생 아이가 이 할머니와 이제 우정을 쌓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서 이 할머니께서 많이 힘을 내시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보고 우리가 그럼 우리도 이제 같은 초등학생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키오스크 쓰는 법을 이제 어르신들께 알려드리자라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자문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학교 근처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님이랑 컨택을 해서 교실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오히려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께서 그 어버이날에 혼자 계신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그래서 마침 어버이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어버이날에 조금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비누 카네이션을 만들고 또 우주호텔에서 아까 그 친구가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어르신들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써서 직접 노인복지관 그 아까 사회복지사님과 이제 일정을 컨택해서 직접 방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거는 저인데요. 저랑 아이들이랑 박상철의 그 무조건이라는 춤을 쳤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회복지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그 전에 이 무조건 춤을 또 연습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답가를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었던 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밖에 있는 기관들이랑 연계를 하면 보다 생생한 교육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각각 학교가 위치한 그런 구청 블로그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의외로 학생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강서구 학교가 자리한 강서구청 블로그를 항상 이렇게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아동 참여 예산 사업 공모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문화, 인권, 교육, 안전, 환경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것이었고 여기서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실제로 이제 그걸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랑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에 교통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거의 저희 학교 아이들의 그런 아지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으로 교통공원을 보다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뭔가 회전 목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칠판, 뭐 그네, 포토존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이제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전교생에게 이거를 설문을 다 실시를 하였거든요. 근데 이 수업을 할 때 저희가 또 교과랑 연계했던 것은 수학 단원이었는데 이때 배우고 있던 단원이 백분율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설문을 다 받고 그것을 아이들이랑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도 너무 그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었어서 1층 로비에다가 이렇게 잘 보이게 각 학년별로 어떤 의견이 제일 많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 이렇게 게시를 해 두었고요. 그 결과 저희 학교는 트램폴린을 그 매립형, 바닥에 매립형으로 이렇게 트램폴린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그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청 직원분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견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매립형으로 하려고 알아보니까 이 공사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고 이 사업이 1년짜리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매년 누군가가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게 실현되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뭔가 이런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던 경험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 되게 실제 그런 생활이랑 좀 연계된 수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던 그런 수업 사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침에 온작품 읽기로 읽었던 책인데 여기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이거 실화예요. 실화인데 이 당시에 여자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뭔가 IT 업계에 되게 진출하기 어려웠던 그런 여성의 이제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서 출발해서 과연 지금은 우리가 IT 업계에 과연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될까? 또 관련 대학에는 과연 남녀가 좀 이렇게 비슷한 성비로 진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교육통계 포털에서 이제 자료 조사를 먼저 시작을 하였고요. 보니까 이제 여기가 여성이고 여기가 남학생 수인데 남학생이 이런 과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여학생보다 많이 재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서와 연계를 했는데 국어 교과서는 찾은 자료를 정리해 알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 차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직접 이 데이터를 다운받고 이렇게 엑셀에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보면 회색이 다 남자이고 이제 파란색이 여성, 여기도 보면 이제 남녀의 성비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주목했던 것은 지금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서 아시아인을 차별한다던가 아니면 흑인을 차별한다던가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 과연 IT에 이렇게 남녀 성비가 불균형했을 때 그게 여성을 혹시 차별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미 여성을 차별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리 빅스비는 비서인데 이 비서의 성별이 여성이고 젊다는 거. 그리고 이루다 챗봇에서 이 캐릭터도 젊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또 그리고 다 가상 인플루언서 역시 다 모두 젊은 여성. 그리고 이 간호사의 성별도 역시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또 네이버 엔트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캐릭터 중에 의사는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고 간호사는 전부 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저희들이 뭔가 되게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런 업계에서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뭔가 여성에게 불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문제인식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이들이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줬던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토의를 했던 거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림책을 만들자라는 의견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학급에서 만들고 끝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그림책을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게 스티브 잡스인데, 뭐, 시리 빅스비 내 맘대로 목소리라는 앱을 이제 출시하겠다, 뭐, 나름의 이런 아이디어를 담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보는 IT 회사 성평등 로고에서 이제 구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센스 있게 그런 바꿔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텀블벅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처음 시작한 날에 이제 이만큼이 모였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 날에는 104%가 돼서 이 정도 금액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이제 이거 오마이뉴스에다가 이제 기사를 실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부에도 이제 여기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많이 조금 참여를 해달라라고 이제 글을 올렸고 아이들한테도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진짜 우리 그림책이 우리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드커버 재질로 책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좀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정말로 제가 저희 만든 그림책에다 제 블로그 주소를 남겼는데, 이렇게 댓글을 또 주셨더라고요. 오마이뉴스 기사 보고, 텀블벅에서 책도 사고 블로그 응원 왔어요. 이 시대에 참교육 응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이상하다고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저에게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야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저희가 모르는 분들로부터 실생활 피드백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신기했고, 아,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마이뉴스에 글을 실었던 게 어떻게 좀 잘 됐는지 저한테 뭐 2022 대선 정책 오픈마켓에서 예비 그 후보들한테 뭐 정책을 제안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해서 또 그 글까지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또 기사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놀라웠던 건 이것을 보고 국회에서 저희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이 17년 만이었나? 최초로 이제 여성이 부의장이 된 케이스여서 의미가 있었고, 또 이분이 특히 그런 IT 업계 성차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저희 기사를 보고 초청을 해주셨는데 그 발표 영상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성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리, 빅스비 등 인공지능 비서의 목소리가 여자라는 점, 지하철 안내방송을 하는 기계음은 왜 여성의 목소리이며 인공지능 간호사가 여성이라는 점 등을 찾았습니다. 저희 방화초등학교 5학년 1반 역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조금씩 노력해왔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달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발표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사 역시, 이 행사 역시 한겨레에 이제 실리게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던 그런 수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제가 이제 국회의원실 비서님이랑 이제 인맥을 조금 만들게 되면서 저희가 6학년이 되어서 이제 이건 작년에 5학년 친구들이었고 6학년이 되어서 사회 시간에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시다라는 차시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진짜 국회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같이 진행했던 그 의원실 비서님한테 이 수업 혹시 진행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이거는 조금 어렵고 다른 그 의원실을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성준 의원실이랑 같이 컨택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국회에 가서 이 비서관, 보좌관,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실생활이랑 좀 연결할 수 있을까 수업을 고민을 하면 좋은 수업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수업을 아이들과 계획을 하고 있냐 하면, 서울대 교수님이랑도 제가 어떻게 인맥이 닿아서, 아이들이 지금 저희 반에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를 뭔가 서울대에서 좀 이렇게 소논문 형식으로 발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발표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또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들이 그 ESD와 관련된 주제를 계속 지금 2달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12월 16일 날 서울대에 가서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이렇게 학술대회식으로 발표하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런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해주신 것 같으세요. 천천히 해주셔도 되는데, 네. 네. 근데 내용이 너무 좋고 재밌고 신기해서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 어,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감명 깊었던 점, 아니면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질의응답이나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기 아, 교수님, 네. 네. 선생님, 저 혹시 이거 그냥 순수하게 관심이 생기셔서 하신 활동들이실까요? 아, 네, 제가 좀 그 실생활 문제 해결 이런 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가 너무 좀 진심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네,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네, 제가 준비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아까 그 서울대 그 교수님은 혹시 전공이 어느 전공이실지 아, 과학교육과입니다. 과학교육가요? 네.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 사회과 교육 전공이거든요. 아, 네. 사회과 사실 저 내일 강의 주제가 현장 학습인데 아, 사실 네. 현장 학습이랑 체험 학습의 기본이 뭐 에버랜드나 이런 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사회 현상을 교실에서 배우는 거를 현장 학습 혹은 체험 학습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네. 선생님이 하시는 것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삶 속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찾은 다음에 정말 이제 답이 없는 문제들을 찾아나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 되게, 저 똑같이 논문으로 만들고 싶다. 왜냐면 너무 좋은 사례고, 그다음에 제가, 왜, 전 전공이 사회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참여 예산이나 이런 거를 계속 이제 활용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사회과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 음, 참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회적 참여, 시민 참여 이 개념이 너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이 참여 예산이라는 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랑 그 뭐야 그래야 되지? 그 놀이터 그거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것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선생님이 하신 수업을 사회과의 눈에서 좀 바라보고 분석해서 이거를 사례 보고처럼 이제 뭐 학술 대회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학회지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보통 이제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 학술지에 실어도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일본이 사회가 되게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이런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나라는 이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거 같이 선생님께서 하셨던 수업 자료들 제가 다시 약간 메타 연구식으로 해서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나왔던 게 이제 아마존이 아니지. 인공지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서 편향성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나온 인공지능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 차별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편향성인 건데 이제 그 문제를 찾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그게 결국은 또 거기서 학생들이랑 배우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책이나 이런 클라우드 펀딩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교실 내에서만 딱 갇혀 있기에는 너무 아쉬운 주제여가지고 일단은 염치불구하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 네네. 혹시 감사합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앞으로 디벨롭해서 이제 예를 들면 논문 형식이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이라면은 선생님께 이제 사회과적인 거를 좀 부탁을 드려서 이제 학생들이랑 토론 같은 걸 할 때 저는 약간 이제 피드백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더 좋은 수업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좀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 네. 네, 영광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더 영광이죠. 너무 좋은 아, 수업을 봐서 이거는 감사합니다. 사장시키기가 너무 아까운 거여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되게 재밌는 수업,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나도 수업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느낌이 드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유, 정말 많이, 그렇게 감명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 고석준, 우리 선생님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이게 열정적이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현재 기업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 협업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학교가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소개하셨고,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업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 학생들의 이제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아까 그 또 강의를 하실 때 학생들의 이제 생각과 또 복지사의 이제 생각을 또 접목을 해서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제 제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성차별 이슈에도 학생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책이나 직접 뉴스에 올림으로써 이러한 경험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학생들이 이제 학교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이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은 이제 저도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을 학교 내에서의 어떤 수업으로만 좀 키워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를 이제 실생활과 연관을 지어서 정말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게 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학교의 내용이 사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이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나 하는 그런 절차들에 대한 그 방법적인 들이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으세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런 시야를 어떻게 좀 갖게 되셨는지 좀 잠깐 나눠주셔도 될까요? 네, 그냥 개인적인 제 경험이, 그러니까 제가 교사가 되기까지의 그런 이력이 조금 남달랐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지만,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기업에 갔을 때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어, 막상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정말 상관이 좀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되게 치열하고 좀 제가 많이 스스로 부족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교대를 오게 됐고 친구들한테 되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뭔가 진짜 좀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현실은 되게 냉혹하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지식만 알고 만점을 받는 게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음, 생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업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 가지의 사례였나요? 처음에 음식물에 네,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복지관 갔던 거, 네, 그리고 아동 참여 예산, 네, 그리고 참여 예산, 이렇게. 그리고 국회 네 가지. 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카메라 꺼져 있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목이 좀 이렇게 목소리가 같네요. 네. 좀 피드백 없으실까요? 이게 참 초등분들이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고등학교는 약간 힘드시죠? 이런 실생활 수업을 하시는 게 다 교과가 또 따로 있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융합교육이 사실은 이게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초등이 그런 건 장점이죠, 확실히.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시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수업을 하시는 부분도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그 동아리 시간에 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선생님은 아예 딱 그렇게 국회 가서도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언제 해보겠습니까? 정말 선생님 그 아이들을 복 받았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어떻게 더 이렇게 피드백이 좀 없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오늘 뭐 아까도 이제 그런 과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이런 수업을 어, 준비하시면서 좀 오늘 좀 발표하시기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걸 진행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좀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선생님 근데 오늘 좀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 발표하면서의 소감, 예. 네, 오늘 좀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아마.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일단 초등학교 선생님도 많이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지 않고 되게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빨리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피드백을 또 너무 잘 주셔가지고 너무 좀 속사포처럼 발표를 했나 약간 아쉬움도 드네요. 네. 좀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오셔서 오히려 선생님이 좀 부담이 약간 덜하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우리 조영기 교수님하고 함께 프로젝트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어,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할까요? 그러면 다들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이명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차시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광운 인공지능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이동영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울 방화초등학교 이명희 선생님께서 참 좋은 수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교실박 진짜 세상과 통하는 실생활 연계 수업. 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 네, 김지연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로젝트 수업이 초등학교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좋은 수업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최성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네. 네.